반갑습니다. 상속증여TV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그 상속증여TV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는 뭐 큰 힘이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동거 요건, 그리고 1세대 1주택 요건,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요. 원칙적인 이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뭐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잘 그 평상시 그 염두에 두셨다가 상속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동거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 요건. 그 피상속인과 상속인.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은 이제 사망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망자. 그러니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뭐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피상속인은 사망자라고 그랬으니까 사망자가 미성년자하고 동거를 뭐 할 수도 있죠. 동거를 하지만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동거 기간 요건을 따질 때는 그 상속인이 성년이 된 기간부터 카운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직계 비속 및 대습 상속이 된 배우자로, 직계 비속은 배우자로서 한정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상속인이 뭐 직계 비속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대습 상속자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습 상속자 중에서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의 첫째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남이 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부하고 자녀가, 그러니까 아들 부부가 그 아버지를 그 뭐 봉양을 했는데 아들이 먼저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자부가 계속 시아버지를 모셨다. 이럴 때도 대습상속인인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상속을, 동거주택 상속을 받은, 그 상속받을 때 이게 공제를 해주자. 그런 규정이 바로 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용주택 3층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그러면 겸용주택을 어떻게 볼 거냐? 1층에 상가가 있는데 2, 3층은 주택이에요. 이렇게 2, 3층 주택인데 2층은 뭐 전세를 주고 3층이 이제 그 상속인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같이 살았다. 그러면 주택 면적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택 면적이 그 상가 면적보다 더 뭐 크다. 그럴 땐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그 가액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되는 금액. 그러니까 해당 동거주택에서 담보채무를 빼고 나머지 금액인 6억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동거 요건인데, 동거 요건은 뭐 10년 동안 소급해서란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로부터 소급해서 10년 동안 계속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주택이라는 것은 특정 A주택, 거기서 A주택에서 10년 동안 계속 보유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시아버지하고 한 집에서, 아니면 상속인이 한 집에서 계속 그 동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이 특정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동일 세대 단위로서 한 군데에서 계속 동거를 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세대 1주택 요건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여기도 소급에서 나오네요. 여기서 소급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중간에 뭐 법적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세대 1주택 요건도 예외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무슨 예외 규정이 있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 말고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뭐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거나 뭐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주택이라든가 이농, 귀농주택 이런 것들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빼놓고서는 이 요건을 갖춰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요. 여기 무주택 기간도 포함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고 그러면 A주택에서 살다가 A주택 팔고 집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집에 전세 살다가 죽기 뭐 4, 5년 전에라든가 1년 전에 이렇게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그걸 동호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다 다른 건 부합되고 상속 개시일 때까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래도 동호주택 상속공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주택 하나의 주택에서 끝까지 10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요건은 이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현재 주택이 없거나, 그러니까 주택이 없으니까 이제 무주택자죠. 주택이 없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요. 아버지가 먼저 사망을 해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주택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사망자인 피상속인 엄마하고 아들이 공동으로 50대 50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때도 공제가 된다. 아들이 그걸 다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켰다. 그랬을 때는 공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이 무주택 요건, 1세대 1주택 요건도 이것도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요건을 지켰는데도 1세대 2주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동거 요건이라든가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을 가진 자는 안 되잖아요. 이 심판 사례는 뭐냐 그러면요. 주택을 소유한 동거 상속인도 별도 세대를 본 그런 사례가 됐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여동생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주택하고 여동생이 가지고 있는 주택하고 같은 세대에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봐가지고 1세대 2주택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일 세대원이냐 아니냐, 이걸 별도 세대이냐 아니냐, 그거 판단 기준은 뭐냐 그러면 이게 동일 생활 자금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예요. 아버지는 큰딸하고 아버지 생활 자금으로 쓰고 작은 딸은 별도 직장도 다니고 있으면서 자기가 받은 소득원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별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둘째 딸은 자기 소득으로 자기 소득에 따른 자기 소득 자금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소득 자금이 소득 원천이 다르다. 그럼 같이 살아도 동일 세대라 안 본 그런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것도 최소 6억까지 공제를 받는다고 그러면 최소 6천만 원에서 3억까지 공제가 세액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 10년 정도 막 이렇게 요건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절감하고 싶다. 그러면 인근 세무사들에게 잘 이렇게
상담을 해서 그 상속세를 절세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원칙적인 세 가지 요건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또 별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2주택 이상이더라도 특수용도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는 동호주택 상속공제가 되는 예외 규정이 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떤 주택을 그 소유하고 있을 때 예외 규정으로서 동호주택 상속공제가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뭐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 신주택을 취득하고 옛날부터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택을 아버지가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뭐 양도하고 이사를 한 경우 이것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반드시 그 종전주택, 신주택 취득인 날로부터 2년 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주택이 그러면 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주택 대체 취득 과정이 일어났다. 그럼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느냐? 그것은 상속 개시일, 사망일 현재 동거한 주택이 상속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특수용도주택입니다. 이 특수용도주택이라고 해서 뭐 제가 이게 뭐 그 상속법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뭐 그 전문 용어가 아니라 제가 그냥 만든 용어예요.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주택은 특수용도주택으로서 설명하기 쉽게,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시청자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 이런 특수용도주택을 소유할 때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상속공제가 동호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 주택이 특수용도주택이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국가등록 문화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인용주택이나 귀농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하고 상속주택하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주택하고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예외 규정으로서 동호주택 상속공제가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혼인합가주택이에요. 혼인합가주택은 반드시 뭐 합가로 해서 그 피상속인 집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합가로 해서 들어오는 아들 이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한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혼하거나,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상속인이 결혼해가지고 그 배우자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2주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집은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상속주택에서 동호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상속 지분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 소수 지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소수 지분주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상속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지분이 그 다른 상속인보다도 지분이 적다는 거예요. 그게 소수 지분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분이 같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상속주택에 살지 않거나 연장자가 아닐 때는 그 소수 지분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주택, 그러니까 지분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동호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근데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수 지분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2025년 뭐 2월 28일 이후 결정이나 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상속주택 가액을 그럼 얼마까지 공제를 해주냐? 이것은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6억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해서 그
상속주택의 담보된 채무를 빼주고 나머지 그 순수한 상속 재산 가액이 6억 원 범위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주택을 평가를 해보니까 15억 원이에요. 그런데 담보된 채무가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속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5억만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질문 어떤 것이 많냐고 그러면 상속주택을 상속을 받긴 받았는데 세 사람이 받았다. 그럼 세 사람이 받았을 때 지분으로 받은 것도 상속공제가 되냐? 요건만 맞으면 지분으로 받아도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평가를 해보니까 15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상속인이 세 사람인데 n분의 1로 받아서 5억씩 뭐 이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상속 그 공제 요건에 부합한 상속인은 한 사람이에요. 그럼 3분의 1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상속 담보 채무가 없다 그러면 5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5억 원은 공제를 받았죠. 근데 상속인이 세 사람이 이제 상속주택을 n분의 1로 받았는데 두 사람이 상속 공제 요건에 맞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니까 10억이잖아요. 한 사람당 6억이냐? 전체가 6억이냐?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전체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상속 공제 혜택 요건에 갖춘 상속인들이 2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도액은 6억이니까 6억까지면 상속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사항이 또 많은 것 중에서 개정사항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건 개정 그 내용을 뭐 보고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호주택 상속공제에 관련된 개정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특정주택 A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도 하고 거기서 동거를 해야 돼요. 특정주택. 그 2010년도까지 그랬는데 지금은 A주택에서 동거하다가 그거 놔두고 자기가 전세 주고 다른 집에서 전세 살아도 되는 거고요. A주택을 처분을 하고 뭐 무주택으로 무주택 그 자로 살다가 상속 개시일이 10년 이전에 또 이렇게 주택을 한 채 사서 그러니까 2, 3년 전에 주택을 한 채 사가지고 그 1주택자로서 한 채 사서 이렇게 상속이 개시됐다. 그래도 타 요건을 갖췄으면 공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10년 기간 중 동거 10년 동안을 채웠어요. 동거 기간은. 그러면 전세 동거에 대한 동거 기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종전에는 2011년도까지는 해당 주택에서 보유도 하고 살기도 해야 되는데 2011년도부터서는 이제 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을 계속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고 자기가 다른 데 가서 전세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거주택 그 동거 기간 10년 중에 무주택자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종전에는 2012년 이전에는 공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공제가 됐는데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A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 또 무주택 기간으로 있다가 한 2, 3년 전세 살다가 자기가 새로운 주택을 하나 사서 그 집에서 2, 3년 살거나 10년 미만 보유나 그 집에서 10년 이상 보유나 거주를 안 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공제 가능하냐 안 되냐. 이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종전에는 공제가 가능했어요. 2013년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이제 비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럼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직계 비속만 공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022년도부터는 대습 상속자인 직계 비속인 배우자가 그 주택을 상속받아도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습 상속자도 상속인이니까 이건 뭐 입법을 2022년부터 보완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판단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기간을 10년 카운트할 때 세냐 안 세냐, 이것은 2016년부터서는 미성년자인 기간은 카운트 안 한다. 그러니까 성년인 기간부터서 그 동거 요건 10년을 피상속인하고 같이 동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해 주냐 안 해주냐. 종년 보니까 2016년도까지는 그 주택평가에 보니까 10억인데 담보채무가 9억 있어요. 그럼 9억 피상속인의 담보채무 9억은 9억대로 공제를 받고, 또 그 동호주택 상속공제는 공제대로 별도로 받고, 그렇게 공제를 딱 이중을 해줬는데, 지금은 동호주택 상속공제는 채무는 어차피 상속채무로서 공제를 받으니까 10억에서 담보채무 9억을 빼고 1억이 남잖아요. 1억만 뭐 6억 범위 한도액이니까 그 1억만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는 빼고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말고도 뭐 이렇게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더 구체적인 더 뭐 세부적인 질문은 그 동호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질문은 인근 세무사들에게 그 질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속정의TV 그 댓글란에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몰아서 뭐 댓글로 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방송 중에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 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상정법 뭐 처음부터 끝까지 특수 관계인하고 거래를 하거나 특수 관계인하고 뭘 했을 때 뭐 증여세 예시 규정, 추정 규정, 의제 규정해서 특수 관계인에게는 일반 인하고 거래하고 한 것과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 특수관계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TV 임채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